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저는 현재 문불교 태백교당 근무하고 있는 조정우 교무입니다. 올해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불교를 알게 된 것은 제가 고향이 구례이기 때문에 구례교당에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원기 58년도에 입교를 한 것 같습니다. 입교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같은 반에 근무하는 정인성이 현재 평양교구장님이시죠. 그때에 저에게 원불교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발을 좀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당 가서 또 이렇게 설법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끌려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생 활동이 활발했죠. 훈련 갔을 때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참여하고 학생의 훈련 때 갔을 때 제 기억에 떠오른 것은 인증받는 사람이 되자,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인증받는 사람 되자가 상당히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구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공무원이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공부원 장소가 제가 고향이 구례이기 때문에 구례 화엄사 밑에 암자가 있었어요. 암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또 연불 독송도 하고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첫 발령이 경상남도 마산지방노동청으로 첫 발령을 나서 어디 갈 때를 국내는 중에 마침 마산교당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층 거기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교구장이신 정타원 이정은 종사님이시죠. 예,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또 군에도 갔다 왔고, 마침 저희 마을에 정토의 그 친고모가 제가 선을 본다고 그러니까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제 공무원은 발령 따라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라 첫 발령은 마산에서 4년 살고 여수에서 또 4년, 충주, 청주 이렇게 두루두루 인사 발령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짐을 싸고 또 옮겨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짐도 풀기 전에 또 어디로 가라 이런 발령이 있었고, 나름대로 전국을 잘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또 인천 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평교당에 적을 두고 오래도록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발령이 고용노동부 본부 과천에 또 다녔고요. 경기도 일산, 고양, 태백까지 되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백교당은 제가 연도를 따져보니까 2004년에 1년간 또 2012년도에 또 1년간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태백교당까지 발령받아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백에 온 거에 참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태백노동청에 근무하면서 기간제 교무로서의 거기 마음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신문에 기간제 전무주신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간 쭉 해왔죠. 그동안 제가 또 교도로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이해한다 할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공도 사업적으로 한번 마음을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딱 또 거의 제가 서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정식으로 서류를 내게 됐죠. 또 정토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또 노년에 어쨌든 떨어져 산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흔쾌히 이렇게 찬성을 쉽게 하겠습니까? 조금 반대도 있었지만은 많은 이해를 해줘서 입선해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부평교당에 쭉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송타원 이은영 교무님이 사실은 왔을 때에 오셨어요. 그래서 추천인은 우리 송타원 이은영 교무님이십니다. 부평교당 교도님께 인사를 드리고 출발할 때는 이제 8월 달 말이었죠. 우리 송타원 이은영 교무님과 교도님 두 분 같이 선악대학교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공부를 이왕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참답게 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조금 담담하기도 했습니다. 입선한 사람이 그 당시에 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50대, 60대 일반 교도로서 생활해 오다가 입선해서 3분이 한 방에 살고 하니까 나름대로 특성과 개성이 있어서 서로가 공부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놔야만 된다. 그걸 저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을 놔야 되겠다. 그 당시에 108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대공심.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마음을 탁 비우고 공변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제게 마음에 딱 이렇게 또 다짐이 되었습니다. 저희 첫 발령은 모스크바 교당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 이렇게 같이 또 생활해 왔고 한국문화 큰잔치에 또 참여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흐뭇했습니다. 모스크바 교당은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지 모스크바 교당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재가나 추가나 함께 일과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봉도하고 연마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발표하고 여럿이 같이 생활하면서도 공부와 생활이 같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활이 좀 더 흐트러지지 않고 잘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스크바 교당은 제가 3년 살다가 왔습니다. 와서 오도 훈련에서 또 1년 살고 태백교당에는 이제 현재 4년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초대 교무님 각타원 장경진 교무님이 초대시고 제가 벌써 7대인가요? 태백교당은 저기 해발 750m 이렇게 고이 있어서 영육을 쌍지하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교당에 텃밭이 있기 때문에 텃밭을 일구고 수행 정진하면서 사는 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도 수는 적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지 말고 보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에 이렇게 스스로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합력하고 또 지역의 자율방범대에 매주 월요일에 지역의 봉사활동도 하고 야간에 순찰도 하고 학생들의 기구활동도 도와주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가입을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 원불교도 이렇게 자연히 알게 되고 제가 태백교당에 와가지고 명상 요가를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현수막도 그렇지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가 바로 발생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태백에 있는 교차로에 명상 하실 분을 모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게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8월 2일부터
명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은 한 명, 두 명이라도 서서히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제가 출가 동기할 때에 그래도 마음 먹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대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공심은 크게 마음을 비우면서 살고, 두 번째 대공심은 크게 공변된 마음으로 살자, 이것이었습니다. 늘 안정된 마음으로, 사심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전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변된 마음으로 무아 본공이라 해야 되겠죠. 민타원, 내가 출가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했지. 이렇게 나이 들었을까지 공직자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그래도 힘든 면도 있었고, 늦게 출가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서운했지. 그래도 출가한 이후에 모스크바 교당에 같이 가서 생활하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견문을 좀 넓히고 또 많이 배우고 한 것이 그래도 도움이 좀 됐을 걸로 믿네. 모스크바 교당에 와서도 여러모로 많은 것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네. 도반으로서 영생토로 209, 2사 같이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또한 넓은 마음으로 같이 잘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네. 이렇게 함께 해줘서 참 고맙네. 제가 기간제 전무 출신으로 해서 1기 6년을 마무리하고 2기 또 6년을 시작을 해서 2기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8년 차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그 참된 불제자가 되도록까지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적공하고자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 있음이요, 셋째 덕 있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될 이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노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허위와 진실이 있는데 늘 우리 사람 됨됨이가 진짜로 진실해야 되고 참다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한량은 은혜를 입고 사는데 세상을 이해하는 그 공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덕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말로 공심 있고 덕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온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보람차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다짐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